달빛조차 숨죽인 깊은 밤 거센 물살이 넘실거리는 한강 한복판을 마치 안방 장판 위를 거닐듯 유유히 걸어가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발바닥에 붙인 종이 한 장에 의지해 서슬퍼런 강물을 비웃으며 건너는 이 사내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는 어찌하여 하늘의 기운을 빌리면서까지 물 위를 달리는 것일까요? 오직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서슬퍼런 물결을 딛고 서는 기인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검은 구름이 먹물처럼 퍼져 달빛 한 점 허락하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강물을 사정없이 두들겨댔고 한강의 물줄기는 마치 성난 용이 몸부림치듯 거대하게 굽이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강변의 갈대숲은 미친 듯이 불어오는 비바람에 허리가 꺾일 듯 춤을 추었고 인적 끊긴 나루터에는 묶여있는 낡은 나룻배 한 척만이 금방이라도 줄을 끊고 떠내려갈 듯 위태롭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 세상을 삼킬 듯한 물소리만이 가득한 강가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갓을 쓰고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그는 마치 이승의 사람이 아닌 듯 고요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석이라 불리는 선비였습니다. 평소에는 세상일에 무심한 듯 서책이나 뒤적이는 평범한 유생으로 보였으나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범인이 알 수 없는 기이한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석은 거세게 흐르는 강물을 응시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감히 가까이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할 시퍼런 죽음의 기운이 넘실대는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서글픈 연민과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오열하던 한 여인의 절규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강 건너 의원에게 이 약재를 전하지 못하면 제 아이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역병이 돌기 시작한 마을, 유일한 희망인 약재를 구했으나 강물이 불어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뱃사공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숨어버렸고 나루터는 폐허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의 피 맺힌 울음소리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윤석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는 여인의 손을 잡고 약조했습니다. 반드시 다녀오겠노라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강을 건너 아이를 살릴 방도를 찾아오겠노라고 윤석은 품속에서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종이는 기이하게도 젖지 않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신고 있던 버선 바닥에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종이에는 붉은색 흙으로 쓴 듯한 알아볼 수 없는 기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적이기도 했고 동시에 윤석이 평생을 바쳐 수련해온 마음의 응집이기도 했습니다. 우물은 본래 유한 것이나 그 기운을 거스르지 않고 타면 땅보다 더 단단한 법이다. 스승이 남긴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윤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폐부 깊숙이 들어와 뜨거운 심장을 식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몸을 둘러싼 공기의 흐름과 발밑에서 진동하는 대지의 기운, 그리고 눈앞에서 포효하는 강물의 흐름을 하나로 느끼려 애썼습니다. 그의 호흡이 점차 느려지더니 빗소리와 물소리가 아득해지고 세상이 정지한 듯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기윽고 윤석이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강물을 향해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첨벙 하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발은 물속으로 빠져드는 대신 수면에 살짝 닿은 채 멈추었습니다. 마치 투명한 얼음판 위를 딛는 것처럼 혹은 연잎 위에 내려앉은 잠자리처럼 가볍게 물 위에 떴습니다. 발바닥에 붙인 종이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와 강물의 표면 장력을 극대화시키는 듯 했습니다. 넘실거리는 파도가 그의 발목을 덮치려 했지만 윤석의 발주위에서는 물결이 얌전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강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육지에서 보는 것보다 강 위에서 느끼는 공포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발밑에서는 검푸른 강물이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로 입을 벌리고 있었고 사방에서 몰아치는 파도는 당장이라도 그를 집어삼킬 기세였습니다. 도포자락은 흠뻑 젖어 무겁게 쳐졌고 가끈은 비바람에 요동쳤지만
윤석의 걸음걸이는 마치 안방의 장판 위를 걷는 듯 유유했습니다. 나루터 근처 갈대숲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늙은 뱃사공 칠성 노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강가에서 살아온 그였지만 사람이 맨몸으로, 그것도 이런 폭풍우 치는 밤에 강 위를 걸어가는 모습은 듣도 보도 못한 기괴한 일이었습니다. 헛것인가? 도깨비인가? 아니면 강신이 사람의 탈을 쓴 것인가? 노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눈을 비볐지만 강물 위를 걷는 사내의 뒷모습은 분명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윤석의 주위에는 알 수 없는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돌아 그의 위치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강의 중심부로 갈수록 물살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소용돌이치는 급류가 윤석의 발을 잡아채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충격이 마치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동시에 쪼아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석은 미간을 찌푸리며 단전, 배꼽 아래 깊은 곳에 힘을 모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가라앉습니다. 의심이 싹트면 물은 곧바로 그 틈을 파고들어 그를 심연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건너편 마을의 불빛, 죽어가는 아이의 얼굴만을 떠올리며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파도 너머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기분 나쁜 소리였습니다. 강물 속에서 희뿌연 형체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물귀신이라 불리는 강에서 죽어 원한이 맺힌 혼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사람의 온기를 탐하며 윤석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이 밤에 산사람이 어딜 가느냐 구리와 함께 가자. 물속은 따뜻하다 지리와. 내 손을 잡아 혼령들의 속삭임이 빗소리를 뚫고 귓가에 끈적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창백한 손들이 물 밖으로 튀어나와 윤석의 도포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윤석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발바닥에 붙은 종이의 빛이 위태롭게 깜빡였습니다. 한 번 중심을 잃으면 끝장이었습니다. 윤석은 걸음을 멈추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고는 마음속으로 호통을 쳤습니다. 나는 사리사욕을 채우려 이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려 하늘의 이치를 잠시 빌렸을 뿐이다. 삿된 것들은 물러가라. 그의 기백이 서린 외침은 소리가 되어 나오지는 않았으나 기운이 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윤석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강렬한 기운에 혼령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잡아당기던 손길들이 사라지자 다시금 중심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 한가운데 가장 깊고 물살이 센 곳에 도달하자 강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융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강이 이 오만한 침입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집채만 한 파도를 일으켜 윤석의 머리 위로 덮쳐왔습니다. 하늘과 강이 뒤집히는 듯한 압도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윤석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거대한 물의 장벽을 향해 꼿꼿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젖은 도포자락이 찢겨나갈 듯 펄럭였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비를 멈추게 하는 것도 파도를 잠재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물의 일부가 되고 물이 자신의 길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동화의 주문이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그를 삼키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도는 윤석을 때려 부수는 대신 그를 부드럽게 감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바위가 물살을 가르듯 윤석은 파도 속을 관통하여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물에 젖었으나 그의 정신은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의 종이가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하며 물 표면을 단단히 지탱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기자 저 멀리 강 건너편의 희미한 윤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무대 냄새, 흙의 냄새가 빗줄기에 섞여 날아왔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윤석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고 강물은 여전히 그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윤석은 끈질기게 발을 옮겼습니다. 그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차가운 빗물에 체온이 떨어져 온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횃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마침내 발끝에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자갈이었습니다.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이 발에 밟히는 느낌은 그 어떤 비단길보다 더 포근하고 반가웠습니다. 윤석은 휘청거리며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던 물이 발목으로 그리고 발바닥 아래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건너온 강은 여전히 흉포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어둠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 시커먼 물 위를 자신이 걸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윤석은 발바닥에서 너덜너덜해진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종이는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손바닥 위에서 재가 되어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윤석은 젖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첫 번째 관문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는 약재를 구해야 했고 다시 이 험한 강을 건너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강을 건너면서 느꼈던 그 기이한 기운들, 단순히 자연의 힘이라기엔 너무나도 자기적이고 악의적이었던 그 방해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가 아이를 살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둠에 잠긴 강 건너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인적 없는 마을 입구에는 낡은 장승들이 비를 맞으며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으스스한 바람소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윤석의 그림자가 번개에 번쩍이며 길게 늘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긴 윤석의 기나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강변의 자갈밭을 지나 무트로 올라선 윤석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물에 젖은 도포는 천근만근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고 갓은 이미 강물에 휩쓸려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빗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빛만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밟고 선 땅은 질퍽한 진흙탕이었으나 그에게는 비단길보다 더 귀한 생명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숨을 내쉬기에는 일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마을의 풍경은 그가 기억하던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간간히 번개가 칠 때마다 드러나는 마을의 윤곽은 마치 죽은 짐승의 뼈처럼 앙상하고 기괴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키고 선 장승들은 세월의 풍파에 깎여나가 눈, 코, 입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빗줄기가 그 틈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듯 섬뜩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장승들 사이로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는 사람을 부르는 귀신의 곡소리와 흡사하여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은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마을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지늘기 발목을 잡아당기는 듯한 끈적한 감촉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흙의 질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땅 자체가 윤석이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며 붙잡는 듯한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쏟아지는 빗소리와 천둥소리를 제외하면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증발해버린 유령 마을 같았습니다. 분명 이곳에 약방이 있었을 터인데 윤석은 기억을 더듬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가 구해야 할 약재는 천년 묵은 붉은 진해의 가루와 달빛을 머금고 자란다는 월광초였습니다. 아이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지금 이 희귀한 약재들을 구할 곳은 이 마을에서 대대로 의수를 펼쳐온 늙은 의원의 집뿐이었습니다. 윤석은 돌담길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진 골목을 헤매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고 차가운 빗물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석의 등 뒤로 서늘한 한기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자신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는 명백한 느낌이었습니다. 윤석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텅 빈 골목길에는 쏟아지는 비와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의 감각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어둠 저편, 시야가 닿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을 건널 때 느꼈던 그 악의적인 기운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냐? 모습을 드러내라. 윤석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나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낡은 기와지붕 위에서 기와장 하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마치 경고라도 하듯이 윤석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지금은 저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실랑이를 벌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각이라도 빨리 약재를 구해 돌아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낯익은 대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늙은 의원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반쯤 부서져 기울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음을 짐작케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의원이 벌써 세상을 뜬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 마을 전체에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일까? 윤석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발밑에서 깨진 기왓장과 낙엽이 밟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안채로 다가가자 방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윤석은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젖은 손과 오두로는 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둠에 적응된 눈에 의지하여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약재를 보관하던 서랍장들은 모두 엎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온갖 건초와 종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급하게 무언가를 찾으려다 뒤집어 놓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약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윤석은 절망감이 밀려오는 것을 억지로 눌러 참으며 바닥을 기듯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를. 그는 손끝의 감각에 의존해 널브러진 약재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말린 도라지, 이것은 감초, 흔한 약재들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더욱 요란하게 으르렁거렸고 번개가 칠 때마다 방 안의 그림자들이 마치 춤을 추듯 일렁거렸습니다. 그 순간 방구석에 놓인 낡은 반다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가구들과 달리 그 반다지만은 온전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홀린 듯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반다지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칠기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춘 찰나 윤석은 함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붉은색 가루가 담긴 작은 병과 시들지 않고 은은한 빛을 내뿜는 풀 한 포기. 바로 그가 찾던 약재들이었습니다. 하늘이 도우셨구나. 윤석은 기쁨에 겨워 소리칠 뻔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약재들을 챙겨 품속 깊은 곳,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기름 먹인 가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 벅차게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몸을 돌려 방을 나서려는 순간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려있던 방문이 저절로 닫혀버렸습니다. 동시에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며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이 윤석을 덮쳐왔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가져가려 하는가. 천장에서, 바닥에서, 아니 사방에서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쇠를 긁는 듯한 혹은 마른 장작이 타닥거리는 듯한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윤석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다리가 없었고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시커먼 구멍만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 약은 산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죽은 자들이 가져가야 할 몫이니라. 형체들이 윤석을 향해 손을 뻗어왔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은 나뭇가지처럼 길고 앙상했으며 손톱은 짐승의 발톱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윤석은 품속의 약재를 감싸쥐며 외쳤습니다. 나는 산 사람을 살리기 위해 왔다. 죽은 자들이 산자의 길을 막아서는 것은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법. 비키지 않으면 내 가만두지 않겠다. 윤석은 호통을 치며 발을 크게 굴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수련하며 쌓아온 기운을 목소리에 실어내뱉은 일갈이었습니다. 그러자 다가오던 형체들이 잠시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닫힌 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쾅!
어깨로 문을 들이받자 낡은 문짝이 부서지며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윤석은 마당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벌떡 일어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뒤에서 귀신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의 다리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마을 골목길을 질주하는 윤석의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들어올 때는 분명히 곧게 뻗어있던 길들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뒤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담들이 스스로 움직여 길을 막아섰고 멀쩡하던 바닥이 푹 꺼지며 깊은 구덩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전체가 윤석을 가두려는 거대한 미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악한 술수를 보았나 윤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신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마을 전체에 강력한 결계를 쳐놓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부터 느꼈던 그 아기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길이 막히면 담을 넘었고 구덩이가 나타나면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옷은 찢겨나가고 살갗은 긁혀 피가 흘렀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빗줄기는 이제 우박처럼 변해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간신히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윤석은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어올 때 보았던 장승들이 길 한가운데로 걸어나와 그를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장승들이 마치 살아있는 거인처럼 거대한 몸집을 부풀리며 윤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썩어 문드러진 눈구멍에서 시뻘건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살아서는 못 나간다. 그 약을 내놓고 너 또한 이곳에 걸음이 되어라. 이 장승들이 입을 떼자 땅이 울렸습니다. 윤석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품속의 약재를 확인했습니다. 무사했습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장승들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그리고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결기가 그의 눈동자에서 타올랐습니다. 연하는 강물도 딛고 선 사람이다. 고작 나무 토막 따위가 내 길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윤석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무기로 쓸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맨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세를 낮추고 단전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을 끌어올렸습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의 기운과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땅의 기운을 빌려 이 단단한 나무 괴물들을 쓰러뜨려야 했습니다. 이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순간 윤석의 몸이 빗줄기를 가르며 장승을 향해 쏘아진 화살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 너머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음을 윤석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고 돌아갈 강물은 아까보다 더 거칠게 울부짖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번개줄기가 검은 하늘을 찢어발기며 사방을 대낮처럼 비췄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찰나의 빛 속에서 윤석의 몸은 이미 땅을 박차고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거대한 고목을 깎아 만든 장승들이 육중한 팔을 휘두르며 윤석을 덮쳐왔습니다. 썩은 나무가 비틀리는 괴괴한 소리가 천둥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크아악! 장승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수백 년 묵은 원한이 서린 짐승의 포효였습니다. 아름드리 나무 기둥만 한 장승의 팔이 윤석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윤석은 허공에서 몸을 비틀어 간발의 차이로 그 공격을 피했습니다. 장승의 주먹이 바닥을 강타하자 진흙탕이 폭포수처럼 튀어오르며 땅이 움푹 꺼졌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뼈도 추리지 못했을 무시무시한 힘이었습니다. 윤석은 진흙 바닥에 착지하자마자 숨 쉴 틈도 없이 몸을 낮게 깔았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진창이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물 위를 스치는 제비처럼 날렵했습니다. 그는 품속의 약봉지가 젖거나 상하지 않도록 한 손으로 가슴을 단단히 여미고 오직 한 손과 두 다리만으로 이 거인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장승이 징박힌 몽둥이 같은 다리를 들어 올려 윤석을 밟아 으깨려 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눈구멍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뻘건 안광이 빗줄기 사이로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윤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거대한 다리가 내려오는 순간을 노려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바닥을 이용해 장승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뽑히면 끝이다. 윤석의 외침과 함께 그의 오른쪽 다리가 채찍처럼 휘어지며 장승의 발목, 아니 땅에 박혀있던 밑동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단순히 힘으로 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읽듯 거대한 몸뚱이가 움직이는 무게중심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든 일격이었습니다. 우지끈 천지를 울리는 파열음과 함께 거대한 장승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한쪽으로 기우뚱하던 나무 괴물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옆에 서 있던 동료 장승을 덮치며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얽히고 설킨 나무 팔다리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쓰러진 장승들의 몸통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그 연기들이 뭉쳐 사람 형상을 한 검은 그림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이 마을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혼인 듯, 혹은 이 마을을 지배하는 사악한 기운의 찌꺼기인 듯 형체 없는 손을 뻗으며 윤석의 발목을 잡으려 기어왔습니다. 끈질긴 놈들, 윤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앞을 분간하기 힘들 지경이었고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슴속에 품은 아이의 약을 생각하며 다시금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약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붙들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저앉는다면 아이의 숨결도 이 차가운 빗물 속에 묻혀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윤석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깨진 돌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기가 없는 그에게는 이 투박한 돌멩이 하나가 유일한 검이자 창이었습니다. 검은 그림자들이 덮쳐오자 윤석은 망설임 없이 돌을 휘둘렀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그의 손놀림은 무척이나 간결하고도 매서웠습니다. 그의 손끝에 실린 기운이 돌멩이를 통해 뻗어나가자 덤벼들던 그림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그는 틈을 놓치지 않고 마을 어귀를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뒤에서 장승들이 다시 몸을 일으키려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홍살문이 보였습니다. 붉은 색칠이 다 벗겨지고 기둥이 썩어 위태로운 홍살문 너머로 드디어 강으로 이어지는 길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윤석이 홍살문을 통과하는 순간 마치 얇은 막을 뚫고 지나가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귀를 찢을 듯 울려대던 귀신들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던 환각의 결계 밖으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윤석은 무릎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고 젖은 도포자락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갓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지 오래였고 상투는 풀어져 머리카락이 빗물에 젖은 미역처럼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된다. 그는 품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젖은 옷 안쪽, 기름종이로 겹겹이 싼 약봉지는 여전히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비틀거리는 다리를 다잡고 강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잠긴 강이었습니다. 올 때보다 물이 훨씬 불어나 있었습니다. 검푸른 강물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아가리처럼 시커먼 너울을 일으키며 무들 집어삼킬 듯 넘실거렸습니다. 빗방울이 수면을 때릴 때마다 강물은 하얀 거품을 물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루터는 이미 물에 잠겨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묶어두었던 나룻배가 있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설령 배가 있다 한들 지금 이 미쳐 날뛰는 물살 위에 배를 띄우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윤석은 강가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젖은 옷을 파고들며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강 한가운데 거센 파도가 소용돌이치는 그 중심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괴물이라고 하기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존재. 칠흑 같은 도포를 입고 머리에 쓴 갓의 챙이 어깨를 덮을 만큼 넓은 사내가
물결치듯 흔들리는 수면 위에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주변으로만 빗줄기가 피해가는 듯 그의 옷자락은 젖지 않은 채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을 뒤덮었던 그 사악한 기운의 근원, 그리고 자신이 강을 건너올 때 느꼈던 그 끈적하고 불길한 시선의 주인이 바로 저 자라는 것을 제법이구나. 그 요사스러운 마을을 살아서 빠져나오다니 물 위에 선 사내의 목소리는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물 소리에 섞여 바람 소리에 실려 윤석의 머릿속으로 직접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낮고 굵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음성이었습니다. 길을 비켜라. 나는 가야 할 곳이 있다. 윤석은 배에 힘을 주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고 강 너머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유물 위의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챙 아래로 드러난 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딩딩했고 눈동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흰자위 없이 검은 구멍만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 검은 구멍이 윤석을 응시하자 윤석은 마치 깊은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강물은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경계인 법, 너는 이미 그 경계를 한 번 넘었다. 두 번은 허락되지 않는다. 사내가 손을 가볍게 들어 올리자 잠잠하던 강물이 갑자기 솟구쳐 오르며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물기둥은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사내의 뒤를 호위하듯 도사렸습니다. 내가 가진 그 약은 죽어 마땅한 운명을 거스르는 물건. 그것을 내놓고 너 또한 물의 제물이 되어라. 이 약은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누구도 설령 강물의 주인이라 해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윤석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강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첨벙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집신이 차가운 강물에 잠겼습니다. 어리석은 놈, 맨몸으로 이 성난 강을 건널 수 있을 것 같으냐? 흙바닥을 딛는 것과는 다르다. 이곳은 나의 세상이다. 사내의 비웃음과 함께 뒤에 있던 물기둥이 윤석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윤석을 집어삼킬 듯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윤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빗소리도 파도 소리도 사내의 비웃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발바닥에 닿는 물의 흐름, 그 미세한 진동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강가에서 자랐습니다. 강은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이자 아버지의 등과 같았습니다. 물은 막으려 하면 거세지지만 그 흐름을 타고 함께 흐르면 바위보다 단단한 길을 내어준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석이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동자는 맑은 강물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다. 강과 하나가 되어 흐를 뿐이다. 파도가 그를 덮치기 직전 윤석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발은 물속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른 땅을 딛듯 출렁이는 물결 위에 사뿐히 올라섰습니다. 이 물 위의 사내, 그 검은 눈동자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윤석은 덮쳐오는 파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도의 머리를 밟고 뛰어올랐습니다. 성난 물결이 그의 징검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는 춤을 추듯 파도 위를 달려 물 위의 사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사내가 분노하며 양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 전체가 뒤집힐 듯 요동치며 수백 개의 물창을 만들어 윤석에게 쏘아 보냈습니다. 하늘에서는 빗줄기가 화살처럼 쏟아졌고 강에서는 물창이 솟구쳤습니다.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피할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속의 약을 지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아이를 위해 그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속도로 물창 사이를 뚫고 나갔습니다. 그의 옷자락이 물보라에 젖어 휘날렸고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결연한 의지가 번개처럼 번뜩였습니다. 이제 사내와의 거리는 불과 10걸음, 이것은 단순한 무력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뜨거운 의지와 죽음으로 끌어들이려는 차가운 원념의 충돌이었습니다. 윤석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도약했습니다. 그의 몸이 허공을 가르며 사내의 면전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의 주먹에는 아까 장승을 쓰러뜨렸던 땅의 기운과
지금 발밑에서 느껴지는 물의 기운이 하나로 뭉쳐져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비켜라. 내 길을 막는 것은 신이라 해도 용서치 않겠다. 윤석의 주먹이 사내의 가슴을 향해 꽂히는 순간 칠흑 같은 밤하늘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강물 전체가 하얗게 빛나며 두 존재의 충돌을 알리는 굉음이 세상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빛 속에서 윤석은 보았습니다. 사내의 검은 눈동자 깊은 곳에 서려 있는 슬픔과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의 조각을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강물은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 밤의 끝을 보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이 강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얀 섬광이 세상을 집어삼켰습니다. 윤석의 주먹이 사내의 가슴이라 짐작되는 곳에 닿는 순간 귓가를 찢을 듯한 천둥 소리조차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그것은 살과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깊은 연못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내는 묵직한 울림과도 같았고 수천 년 묵은 고목이 비바람에 꺾이며 지르는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손끝에서부터 팔뚝을 타고 어깨까지 이릿한 전율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차가운 강물의 냉기와 윤석의 뜨거운 체온이 충돌하며 뿜어내는 하얀 수증기가 두 사람을 고치처럼 감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쏟아지던 빗방울은 허공에 박힌 보석처럼 정지했고 거세게 일렁이던 파도 또한 그 사나운 아가리를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오직 윤석과 물 위의 사내, 두 존재만이 이 기이한 정적 속에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숨을 들이켜려 했으나 폐부로 들어오는 것은 공기가 아니라 비릿하고 축축한 물 비린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윤석의 의식은 자신의 몸을 떠나 알 수 없는 깊은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사내가 지닌 검은 눈동자, 그 깊고 어두운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그곳은 차가운 강물 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르는 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까마득한 시간 저편의 강이었습니다. 윤석은 보았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한 젊은 선비가 강가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등에는 보찜 하나가 매달려 있었고 그 속에는 귀하게 구한 약첩이 젖을세라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 불효자가 곧 갑니다. 선비의 절박한 외침이 윤석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장대비가 쏟아져 강물이 붉은 황토빛으로 뒤집힌 날이었습니다. 뱃사공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배를 띄우지 않았고 다리는 불어난 물에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건너에는 위중한 어머니가 아들을, 아니 약을 기다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강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허리춤까지 차올랐고 이내 가슴을 적셨습니다. 사르에는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힘은 인간의 간절함만으로 이겨내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무심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선비를 덮쳤습니다. 선비는 허우적거리며 물 위로 솟구치려 했으나 젖은 도포자락이 물귀신처럼 그를 바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비가 놓지 않으려 했던 것은 자신의 목숨줄이 아니라 품속에 아는 약첩이었습니다. 건너야만 해. 그 한 맺힌 염원이 강바닥에 가라앉아 돌이 되고 모래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 슬픔은 이끼처럼 자라났고 강을 건너려는 모든 이들을 질투하고 시험하는 원망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윤석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물 위 사내의 정체였습니다. 윤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사내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사내의 분노는 단순한 악의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치는 그리움이었고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뼈아픈 자책이었습니다. 윤석은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압니다. 당신의 그 마음, 제가 압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 품에도 살려야 할 목숨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건너고 싶었던 저 강 너머, 그곳에 저도 닿아야 합니다. 윤석의 주먹에 쥐어져 있던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대신 그는 물로 이루어진 사내의 가슴을 향해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로였고 늦게나마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윤석의 손바닥에서 퍼져나간 온기가 사내의 차가운 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멈추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사내의 입에서 기이한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묵혀왔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며 터져나오는 해방의 탄식이었습니다. 사내의 검은 눈동자에 서려있던 핏발선 분노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맑고 고요한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사내가 윤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일렁이는 입매가 부드럽게 휘어지며 희미한 미소를 만들어냈습니다. 가거라. 너는 나처럼 되지 말거라. 사내의 목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어온 바람의 속삭임처럼 윤석의 마음에 직접 와닿았습니다. 사내의 형체가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한 얼음이 봄볕에 녹아내리듯 사나운 파도가 잔잔한 물결로 흩어지듯 그는 본래의 강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윤석만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강물은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파도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거울처럼 매끄러운 수면만이 밤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발밑이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물 위를 달릴 기운도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더 이상 그를 밀어내거나 집어삼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부드럽게 그의 몸을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윤석은 남은 힘을 짜내어 헤엄쳤습니다. 물살이 그의 팔과 다리를 밀어주는 듯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등을 떠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헤엄쳤을까요? 손끝에 거칠고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강변의 자갈밭이었습니다. 윤석은 네 발로 기어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품속을 더듬는 그의 손길은 다급했습니다. 기름종이로 겹겹이 싼 약첩. 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고 보숭보숭했습니다. 윤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비는 어느새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아이의 얼굴이 그리고 강물 속으로 사라진 그 사내의 슬픈 미소가 그를 재촉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길을 지나 저 멀리 희미한 호롱불빛이 보였습니다. 목적지였습니다. 윤석은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왔습니다. 약을 구해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며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고 아이의 아비가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윤석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포는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었으며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약을 건네받은 아이의 어미가 황급히 탕약을 다렸습니다. 방 안에는 약 따리는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윤석은 마루 끝에 걸터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걷잡을 수 없는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오후 1시쯤 지났을까? 방 안에서 아이의 가느다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색색거리는 고른 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윤석은 그제야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마당을 지나 돌담 너머 그리고 저 멀리 흐르는 강물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석은 마을을 떠나기 전 다시 강가에 섰습니다. 간밤의 그 치열했던 사투가 믿기지 않을 만큼 강은 평온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윤슬이 반짝이는 강물은 그저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윤석은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강물을 손으로 떠보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의 감촉이 서늘하면서도 다정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챙겨온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꺼내 강물 위에 띄웠습니다.
이제 그만 편히 쉬시오. 당신의 목까지 내가 살려서 이 땅에 갚으며 살겠소. 꽃송이는 뱅글뱅글 돌며 물살을 타고 강 가운데로 흘러갔습니다. 윤석은 그 꽃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윤석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바람결에 젖은 풀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노랫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강의 노래였고 세월의 노래였으며 삶과 죽음 사이를 흐르는 모든 인연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윤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각근은 단정했고 눈빛은 전보다 훨씬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단순히 물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일임을 말입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뚜벅뚜벅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등 뒤로 흐르는 강물 소리가 마치 그의 앞길을 축복하는 박수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훗날 이 밤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강물을 마른 땅처럼 딛고 달린 사내의 이야기를 그저 허무맹랑한 옛날 이야기라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윤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은 기억할 것입니다. 간절함이 만들어낸 기적과 그 기적을 완성시킨 뜨거운 눈물을 길게 뻗은 신장로 위로 윤석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또 다른 강을 건너기 위해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강물은 오늘도 말없이 흐르고 그 위로 무심한 듯 찬란한 햇살만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